자, 오늘은 행복하다님 어서오세요. 임병님 어서오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2차전지 관련주들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우리가 또 매수할 만한 게 있나? 우리도 AACR 암막 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8일부터 13일까지인데, 이 관련해서 어떤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정보나 이런 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추세가 전환이 돼 있거나 잘 돼 있으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 추세가 우하향이거나 그러면 아무리 좋은 뉴스나 좋은 이슈에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윤정님 어서 오세요. 당연히 추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멤버님들 한테 잘 아셔가지고 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항상 꼼꼼히, 시장 항상 어렵죠. 한 걸음 한 걸음 좀 살펴보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를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요. 이 삼연계 계열하고 이제 LFP 계열인데, 이 보시게 되면 이 삼연계 계열이 보통 2차 전지에서 이제 그 니켈 같은 거, 이게 좀 주가 되는 이런 그 배터리 이제 원자료가 되고, LFP는 리튬 같은 거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좀 LFP 계열이 좀 싸요, 배터리가. 근데 성능은 이제 삼연계 계열이 더 좋다고 하는데, 중국의 이제 CATL 같은 경우가 LFP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약간 밀리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밀리지 않나라는 어떤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과 또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이렇게가 되죠. 자, 2차 전지는 이제 개념부터 좀 알고 갈게요. 양극과 음극물질의 산화 환원 반응으로 전류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 양극 소재가 배터리의 출력과 용량을 결정짓는데, 이게 배터리의 종류와도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양극 소재를 이제 레시피에 따라서 조합하면 양극화 물질이 되고, 이를 활용해서 각기 다른 배터리를 제조하는, 자, 이런 방식이라고 하네요. 저는 설거지를 일찍 끝냈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 어쨌건 양극 소재는 이제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니켈이 용량, 그래서 망간과 코발트 이렇게 안전성, 알루미늄은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죠. 니켈 가격이 급등하고 알루미늄 가격도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 배터리 전체에 대한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배터리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감이 반영되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또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좀 대표적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삼원계를 주력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삼원계는 조합 비율에 따라서 NCM, NCA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종류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게 이제 LFP 배터리인데, 우리나라 사실 이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었다는 제가 예전에 기사 한번 올려드렸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쪽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삼원계 계열에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쪽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CATL 같은 이 중국계 배터리 제조사가 일명 LFP 배터리로 불리는 인산철계를 대표 제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파이낸셜 투데이에 나온 얘기인데, 이 LFP 배터리가 국내 3사가 차용한 아까 말씀드린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데서 채용한 삼원계보다는 에너지 밀도 측면이 좀 떨어진대요. 그렇지만 비싼 소재가 안 들어가죠. 뭐 니켈, 코발트.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가격이 싸죠. 전 세계 시장은 실적으로 지금 중국계 그 CATL이 꽉 잡고 있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많은 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고, 테슬라도 사용하고 있죠. 특히 인산과 철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온 및 과충전 상태에서도 안전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조금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뭐 이런 얘기 좀 들리고 있어요. LFP 투자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더 늘리고 있죠. 이제 CATL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LFP 배터리 관련해서 리튬, 인산, 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런 게 LFP 배터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이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취약해진다는, 자, 이런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아요.
물론 이런 게 주식의 어떤 바로 그 직결탄을 연결한다거나 이렇게 되진 않지만 또 우리가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예, 그 뭐야 2차 전지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뭐 LFP는 뭐고 3원기는 뭐야? 또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CATL의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지금 34.4%다가 업계 1위를 보라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 27.5%로 더 늘어났어요.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이 1위 LG에너지 솔루션인데 같은 기간 2.7%에서 13.8%로 좀 줄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해주는 분위기고 SK온은 좀 늘었고 삼성 SDI는 6.0%에서 3.8%로 약간 감소를 해서 5위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상황이 이렇게 시장 상황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LFP 배터리의 이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는 좀 낮은데 이제 이 재료가 좀 값싼 재료를 쓰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면이 있는데 실적으로 크게 차이만 안 난다면 실제 전기차 사는데 이 배터리가 다죠, 전기차가.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이런 좀 이 측면에서 우리나라 3사가 약간은 고전학을 하고 있다는 자 이런 얘기가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이 기사도 자 며칠 전에 있었고 오늘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다 걱정이에요 지금. 많이 좋아하셨어요, 보라님? 좀 좋아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소형 전지 원통형이죠. 성장 국면하고 중대형 전지 북미 퀄리티 스타트에 조금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2년도 올해 소형 전지 사업의 순항이 좀 될 것 같고 매출이 7.4억 원, 67% 정도 성장할 걸로 좀 전망이 된대요. 핵심 EV 고객사의 판매가 이제 견조해졌기 때문에 전년도 원통형 중수위 소형 전지 증설 물량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자, 중대형 전지 사업이 이제 21년에서 22년 일시적인 굴곡을 지나면 23년도 내년부터 상당한 제도약이 될 걸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중간에 며칠 좀 악재도 하나 있었죠. 미국의 이제 NHTS에 여기서 이제 집중 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연방규제당국이 5개 자동차사에 제작된 차량 약 14만 대 리콜이 됐었는데 이제 배터리 화재도 좀 났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나온 건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발표는 났어요. 본사의 발표가 났는데 크게 뭐 더 이상 다른 이슈는 없을 거다. 6일에 입장문을 냈는데 이번 조사가 이제 자동차 업체가 리콜을 실시할 경우 후속 조치로 해당 부품 업체에 대해 다른 자동차 업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이 공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냥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는 없으니까 크게 좀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근간에 좋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보면 LG 에너지는 좀 올랐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도 12%대, 에코프로비엠 8%대, 솔루스 첨단 소재 5.74%, 후성이 4.77%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주식을 낮게 싸게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높은 데서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물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를 이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삼성 SDI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삼성 SDI EV용 배터리 출하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EV 부분 매출액이 1조 4,204억 원, 전분기 대비 20.3% 성장할 걸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업종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 SDI가 업종 내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쭉 나와요. 그래서 올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전지 부분 믹스 개선 효과, 자동차용 전지 젠5 배터리 비중 증가, 또 소형 전지는 리비 한양 1,700이라고 이거 셀 비중 증가가 좀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얼마 전에 화재가 났었죠. 화재가 났었는데 좀 일부 승인을 받았어요. 에코프로비엠을 보면 이 화재가 좀 에코프로가 화재로 중단됐던 공장 일부를 이르면 이제 한 달 내에 좀 재가동을 하게 되고 국내 최대 양극재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K 배터리 소재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좀 기여를 할 것 같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면 작업 중지 일부 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그 E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 SDI와 합작해서 만든 에코프로 EM의 캠6, CAM6 공장이 지난해 12월 초기 양산을 시작해서 현재 연 36,000톤 규모로 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이제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무유상증자가 있었죠. 무상증자, 유상증자 동시에 했는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30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고 이걸로 인해서 중간에 좀 주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증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라이님 어서 오세요. 자주 오세요 실방. 저희들 재밌어요. 근데 우리 실방이 참 가족적이라 나름 좀 따뜻한 게 있어요. 너무 가족적이면 안 되는데 너무 가족적이라 이게. 자, 포스코 케미칼 얘기도 좀 살펴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자 고급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선다고 하면서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올라갔고 포스코 케미칼이 올해까지 니켈 함량 96% 제품을 시험 생산할 계획인데 이게 하이니켈이죠. 근데 문제는 니켈 가격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러시아하고 그만 싸워야 되는데 좀 쎄쎄 싸우고 좀 친하게 좀 놀지. LFP 배터리 관련 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친구가 코인테크인데 이 한국 IAR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테크에 대해 2차 전지 주력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인데 이 친구의 한 연구원이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 스마트 배터리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코인테크가 공급하고 있고 자동화 시스템 부분 60.0%, 유지보 4.4%, 기타 이렇게 이제 매출 부분이 있는데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 코인테크가 상당히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좀 보셔야 되고 자, 또 하나가 이제 보이언텍인데 보이언텍이 이제 2차 전지 장비 수주를 지속하고 있고 로봇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연초에 이제 꾸준한 선조 공시가 있었고 그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1월 3일 87억 원, 3월 11일 32억 원 이렇게 했고 LCD OLED 아픈 검사기들 2월 3일 20억 원, 3월 11일 32억 원, 3월 17일 16억 원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실적으로 제가 저번에 보면 이제 그 부이언텍이 뭔가 좋아 보인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는 일단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어라이님도 이제 주식 이제 지금 처음 하시는 거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살펴드리는 거는 이렇구나 이런 2차 전지가 이렇게 3원계로 가는 배터리가 있고 그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LFP 배터리가 있구나.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요건 이제 니켈이나 뭐 코발트 같은 비싼 거고 요건 뭐 황산인이나 황산인철이나 구리가 아니라 뭐야 그거 또 까먹었네. 어쨌거나 그쪽 같은 좀 값싼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를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CATL 중국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이제 이쪽에 3원계에 있는데 저번 기사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도 이렇게 LFP에 좀 방향을 약간은 전환해서 좀 전체로 다 전환 못하겠죠. 근데 투자를 좀 진행하려는 같이 키워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려면 역시나 LFP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장들이 돼 있구나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다 수급하고 추세예요. 아주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수급하고 추세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뉴스도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뉴스는 참조 정도로만 보셔야 되냐면 이제 제가 매일 강조가 잘 아시지만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찍고도 추세가 우하향이고 주식을 이 투자자 배당 동향을 보면 외국인 기관 매일 팔죠, 그죠? 매일 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가 깨져 있고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실적이 타당체되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거지? 아무 의미 없어요. 투자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린 거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팔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이슈 앞으로 자동차에 당연히 2차 전지가 달아 하더라도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월북에서 높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하셔도 돼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편해서 천천히 진행할 생각이고 자,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일단은 바닥 정도 찍은 상태죠. 근데 이제 상장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지는 우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길을 걸을지.
연필이 없구나. 잠시만요. 연필 갖고 오는 걸 깜깜하게 분명히 하기 전에 챙긴다고 그러고 또 그러네요. 자, 그래서 어떠한 길을 걸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친구들이 주식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 지니보리님 어서 오세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홍삼 나도 그런 거 먹었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은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 나가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들이 바닥이야라고는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저게 저때가 바닥이었나? 근데 저게 단기 바닥인지 완전 바닥인지 모르죠. 뭐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미국 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게 바닥일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우리가 사더라도 분명히 주봉 같은 데서 5주선을 지켜주고 돌파해주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이때 떨어진 이유가 이 코스피백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크게 밀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주봉에서 5선 돌파 안착할 때가 최고 좋은 상황이긴 했어요. 이때가 3월 25일 뚫고 나간 건데, 뚫고서 안 깨고 그냥 날아갔죠. 가고서 밀었을 때 이렇게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41만 5,9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41만 5천원에서 가격적으로 41만 2천원대를 절대 유지해줘야 돼요. 여기서 뭐 2차 전지가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고 꿈나무가 어떻고 아무 필요 없어요. 주식은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이제 양봉이 떴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을 사겠다. 그럼 물론 뭐 장기로 LG에너지솔루션 되게 좋은 회사니까 미래 가치를 이렇게 장기로다가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장기로 모아가다 보니까 뭐 한 봉에 다 안 사겠죠. 그죠? 한 달 꾸준히 이렇게 좀 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이 스윙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나빠 보진 않지만 당연히 이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가격으로 보면 41만 3천원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가 되고, 여기 주봉에서 5선 근처가 되는데 여기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식이 떨어졌다가 반등해주고 깨고 밀려요. 그러니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에 맞게 또 뉴스가 나와요. 뭐 미국의 이 양적 긴축이 뭐 문제가 되다, 뭐 빠른 빅스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2차 전지의 기술주가 문제가 된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는 있겠지만 그 전에 벌써 이 친구가 그러기 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깬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그래서 항상 뉴스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가격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규로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을 진입할 때는 내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손절할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딱히 딱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를 깼을 때 손절할 거야? 그럼 최대한 빨리 정한다 해도 5일선이겠죠. 깼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너무너무 빨리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좀 천천히 뭐 매달 모아간다는 게 전략이 좋고, 스윙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도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주봉에서 5주선 지켜주고 나가는 자리들, 즉 5주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상당히 이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 있다. 이런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고,